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을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2003년도 회사는 설립이 되었고요. 2015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부터 코넥스에서 상장이 되었었고요. 2015년도에는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김상현 씨고 주요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설계자산, 보통 IP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텔레칩스 등 특수관계인이 37.68%,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3.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가 최대주주가 된 것은 2009년도경입니다. 당시에 칩스앤미디어가 소규모로 작은 회사로 IP를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텔레칩스는 반도체 팹리스 업체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기업의 사업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 목적으로서 실제로 칩스앤미디어의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몇 차례 기업 탐방 가서 현재 종속 관계에서 경영을 주로 누가 하느냐 많이 물어보는데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텔레칩스가 최대 주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경영은 기존의 칩스앤미디어 경영진들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는 반도체 설계 자산 전문 업체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은 반도체 칩에 삽입되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블록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IP는 반도체 칩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칩스앤미디어는 비디오 IP 기술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 IP는 멀티미디어 반도체 칩 설계도의 일부로서 영상 처리를 담당하는 기술입니다. 동영상을 녹화하거나 재생시키는 기능 등을 담당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하나의 칩이라고 보시면 이 하나의 칩 내부에도 여러가지 반도체 IP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칩스앤미디어는 실제로 이런 비디오 코덱이나 이미징 프로세싱과 같은 이러한 IP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P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적재산권이라는 뜻인데요. IP의 개념이 시장에 도입된 것은 1996년도입니다. IP를 사용한다는 것, 그거는 칩을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또는 자사가 기존에 개발해 놓았던 기술을 재사용한다는 개념인데요. IP 산업이 태동하고 특정 기술 분야에서 칩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IP만을 개발해서 라이선스하는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산업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이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유일하거나 또는 몇 안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제 반도체 IP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동사는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에게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회사는 반도체 칩을 완성을 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전방 산업, 고객사들에게 납품을 하는 이러한 형태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디오 IP를 칩스앤미디어가 개발을 해서 반도체 만드는 이 칩, 팹리스 업체든 또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업체든 기술을 요하는 지적재산권을 요하는 업체들에게 기술을 넘기면 비디오 IP를 넘기면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방 고객사로 넘기는 이러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칩스앤미디어의 최근 5년간 매출로 볼 때 NXP나 S컴퍼니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고객사가 되겠고요. 전 세계에 걸쳐서 100여 개의 반도체 칩 생산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인 텔레칩스 역시 동사와
어떤 고객 이런 관계를 유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산업군별로 볼 때는 현재 자동차 분야가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4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홈 엔터테인먼트와 드론이나 일반적인 반도체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이러한 산업군에도 약 36%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휴대폰, 모바일 분야 쪽으로도 20% 이상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 구조는 크게 라이선스 매출과 로열티 매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라이선스 매출은 동사가 설계한 비디오 IP를 반도체 설계 업체에게 제공했을 때 발생되는 이러한 매출을 의미하고요. 로열티 매출 같은 경우에는 IP가 적용된 반도체 칩이 판매되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한 시점으로부터 2, 3년 뒤에 로열티 매출이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IP 업계의 수익 구조의 중요한 한 축은 로열티 매출이기 때문에 고객사의 반도체 칩 이거의 생산의 어떤 성공성, 양산의 성공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고객사의 칩, 반도체 매출에 비례해서 동사, 칩셋 미디어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사의 매출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IP 업체들과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반도체 칩 생산 업체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성장성이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동사가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 이쪽으로 많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면 일단 ISP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가 적용되는 제품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서 카메라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영상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왜곡 및 결함 등의 에러를 보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CP/IP는 출력된 영상을 처리하는데 열악한 외부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의 화질을 좀 향상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두 개의 기능 모두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고요. 자동차 산업에 적용이 된 기술입니다. 각각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라이선스 계약을 2건씩 체결을 했고요. 앞서 매출 구조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되고 2, 3년 뒤에 로열티 매출이 일반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동사의 이때 신규 사업 ISP와 CP/IP가 로열티 매출이 향후에 몇 년 안에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IP 같은 경우에는요. 해상도가 낮은 영상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높은 해상도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인데 슈퍼 레졸루션 IP라고 회사에서는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중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저화질을 고화질로 업스케일링 해주는 이러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올해 2020년도에 처음으로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ISP나 CP 그리고 컴퓨터 비전 IP와 같은 신규 이 지적 재산권의 동사의 성장성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17년부터 올해 2020년까지 보시면 매출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동사의 어떤 사업 구조상 매출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만은 매출이 한번 발생되면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7년도 마이너스 15억을 기록해서 적자였는데 18년도 20억, 19년 36억, 올해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 35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3분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112억에 영업이익은 13억, 당기순이익이 17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라이선스 매출이 올해는 좀 증가를 했고요. 특히나 이 라이선스 매출이 중국에서 신규 매출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중국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이 매우 높았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향 매출 증가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미국의 대형 반도체 업체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한 점, 이 점도 향후 동사의 실적의 전망을 좀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실적 전망을 보시면 매출액은 200억 정도까지 올라설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 50억에 당기순이익은 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 동사 시가총액이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21년도 실적에 대비했을 때 PER은 대략 한 2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건데요. 업종 평균 PER이 한 30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치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고요. 동사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거의 유일의 비디오 IP 또는 반도체 칩 쪽으로 IP를 만드는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의 프리미엄이라는 부분도 분명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동사의 주가가 향후에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볼 때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신규 사업에서 새로운 IP들이 많이 매출이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속 추적 관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중점적으로 뉴스라든지 증권가 보고서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국내 유일의 반도체 IP 업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칩셋 미디어가 아직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산업에 대한 이슈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이 좀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기술을 좋은 걸 가지고 있고요. 재무 구조나 회사의 경영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제가 몇 번 탐방을 다녀봤지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칩셋 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저희 영상을 많이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스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들만 선정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